네, 뉴욕 증시 이제 강한 상승을 이제 오늘도 이어가면서 오늘 3대 지수 다우 지수가 1% 이상 올랐고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 이틀째 상승이었는데 오늘 코르와 EWI 양한 선물 모두 다 이제 플러스권입니다. 자, 강한 상승은 오늘도 국내 증시가 이어가기를 바라지만 이 세법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우려감으로 가져가네요. 자, 오늘 집중 분석에서는요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미국과 주요국 간의 관세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관세 우려에도 물가도 역시 선방을 한 모습이었는데, 자, 이러한 상황이 한국 뉴욕 증시 미칠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부터 좀 체크를 해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면서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물가에 대한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수록 협상의 내용들을 보시면 미국의 투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일자리를 더 창출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에 유리한 정책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호관세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상호관세에서 국가별로 관세 인상이 해당되는 국가들을 보시면 사실 미국 무역 적자에서 20% 비중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평균 실효관세율 같은 경우는 현재 9%까지 2%에서 9%로 급등했는데 이번 상호관세에 따른 영향은 추가적으로 3에서 5%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올라온 평균 관세율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관세 정책에 대한 공포 심리는 고점을 좀 통과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갈 만한 룸은 크지는 않다. 오히려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미국에서 관세를 아무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상대 국가에서 미국 소비 시장을 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전 세계에서 미국 소비 시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 시장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소비 지표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 예상을 하고 있어서 미국 중심의 랠리는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7월, 8월에 이제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가장 다가왔던 이제 관세 부분은 그 관세 우려감이 절정을 지났다라고 좀 보고 계시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런 면에서 뉴욕 증시 랠리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결론을 주셨어요. 네. 자, 금리 인하 논점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한 불만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최대 금리를 1.75%포인트까지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이 4.25에서 4.5%니까 2%대까지 내려야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네, 자,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도 3, 4명으로 압축되었다는 소식도 오늘도 간밤에 전해지기도 했고요. 자, 이와 관련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주가 모멘텀 어떻게 예상되나요? 네, 저희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사실 밸류에이션이 좀 목에 찼습니다. 그럼 여기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요소는 당연히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2018년, 19년에도 보시면 이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가운데에서 박스권 안에 한 6개월 정도 갇혀 있다가 미국 주식시장이 이 박스권을 뚫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확대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제 8월부터 시작됐던 금리 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9월을 기점으로 금리 인하가 나와야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좀 목에 차 있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리미엄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 점은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네. 고용지표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50bp이냐 25bp이냐 이 차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물가가 뭐 크게 튀어오르지는 않지만 또 크게 둔화될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관세로 인해서. 그렇다면 내년도 금리 인하가 정말 지금 얘기가 나오는 만큼 큰 폭의 4번, 5번의 금리 인하가 내년에 가능한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는 앞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하우스에서는 여전히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연준 트럼프의 그런 정부 정책의 압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은 뭐 차기 연준 의장 후보 3, 4명 같은 경우에도 충성심을 중심으로 좀 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기 연준 의장이 정말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으로 지명이 되고 충성심에 기반한다라고 하면 내년에 금리 인하 폭이 한 4번 정도의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굉장히 강하게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명된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스티븐 미란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약간 연준의 구성도 좀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자산 시장의 뭐 버블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NH 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께서 내놓은 그 보고서를 보면 성적표를 기다리는 8월 그 이후에는 정책 모멘텀이 대기되어 있어서 9월부터 가동 예정이라고 좀 주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 방향성은 좋지만 조금은 비싼 시장이라는 면에서 정책 수혜와 실적 개선의 교집합 그 종목을 업종을 좀 꼽아주셨는데 하반기를 이끌 섹터 뭐를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사실 상반기에는 뭐 테크라던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금융 섹터가 굉장히 상반기에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라던가 뭐 테크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갈수록 이제 기대치가 높아지는 섹터를 보시면 뭐 유틸리티라던가 산업재, 소재 섹터가 오히려 하반기에는 조금 더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통화 정책, 금리 인하 정책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 시장을 좀 진작시킬 수 있는 재정 정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7월 초에 OBBB 법안이라고 해서 감세 정책은 통과가 됐고요.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관세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관세 수입을 기반으로 뭐 1인당 $600씩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현금 지원이 좀 있을 경우에는 또 소비 진작 모멘텀이 미국 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재정 모멘텀도 하반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좀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유틸리티, 뭐 산업재, 소재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지금 많이 눌려 있는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소비 유효 모멘텀이 있다면은 좀 추가적인 모멘텀은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8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고 실적에 대한 둔화 여부 그리고 하반기 가이던스가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목에 차 있는 부분이 좀 더 집중이 돼 있을 것 같고요. 이제 9월 FOMC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 점도표를 좀 확인하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확대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업종별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뭐 여러분이 요새 또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그 ETF 있잖아요. 네. ETF 이제 비중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또 대형주, 중소형주 오늘은 또 러셀 리턴이 강세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비중 가져가야 되는지 성장주, 가치주는 또 어떤지 좀 전략을 세워주세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과 이제 정책의 교집합인 부분을 좀 찾아봤고요. 저희가 컨빅션으로 계속 주도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또 대형주 중에서는 금융주, 시티랑 찰스 스왑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저희가 실적이 올라오고 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섹터가 이제 산업재, 소재, 유틸리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카메코, 암페놀,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저희가 꼽고 있는 소재, 산업재, 유틸리티에서 꼽았던 모멘텀 플레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주
뭐 네트워크 관련주, 그리고 항공 관련주들이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재 유틸리티 쪽의 네, 종목들. 근데 ETF 전략과 또 국가 다변화의 산업 트렌드 변화의 적용은 어떤가요? 네, 국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미국을 좀 중심으로 좋게 보고 있어서 SPY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달러가 아직까지는 100 이하의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랑 항생테크 그리고 인도까지도 긍정적으로 봤는데 최근에 관세 협상 이슈로 인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불확실성이 좀 있는 인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조금 지켜보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섹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주도주로서 밀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이테크 기업들, 테크 같은 경우는 IGV랑 VGT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들 AR, KF 같은 경우는 금융 섹터의 주도주로서 기존에 올해 계속해서 주도주로서 보였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테크, 금융 섹터는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멘텀 플레이로 말씀드렸던 유틸리티랑 산업재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ITA, 방산 ETF, 그리고 XLI, 산업재 ETF, 그리고 전력 ETF로 ZAP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저희 공부하기 좋은 자료들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과 비교하면 미국 시장 너무 많이 오르니까 좀 언제 매도할지도 걱정이다라는 부분도 있으시네요. 여기서 좀 힌트들 또 함께 저희가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